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여러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이 팔공산 구름다리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놓고 찬반 양론이 지금 팽팽합니다. 시민 의견을 듣는 이 원탁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16일이었죠. 대구 엑스포에서 보존인가 개발인가 시민에게 듣는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구름다리 설치를 놓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에 앞서서 이제 대구시가 팔공산 관광자원 그리고 생태자원 또 이제 팔공산 구름다리를 이제 설치하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설명을 하면서 이제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이제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작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제 그 자연 훼손이라든지 네. 팔공산 그 보존 계획 관련해서는 입을 좀 다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찬성 쪽 이야기만 나오고 반대 쪽 네. 이야기는 나오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날 회의 진행 순서가 좀 이제 그 처음에 그 설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유보냐에 대해서 1차 투표를 진행을 하고 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을 한 다음에 2차 투표를 실시를 하고 다시 3차 투표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날 상당히 중요시 됐던 게 과연 이제 그 찬성의 의견이 많을 것이냐 반대 의견이 많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결국은 이제 찬성이 60.8%였는데요. 네. 반대 의견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높았습니다. 2배가량 높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뭐 토론회보다는 설명회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더 좀 아쉬움이 드는데 찬성이 약 60%, 또 반대는 31%로 결론이 났다는 부분은 참 개운치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 참가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네. 모집을 했는데 이제 이날 참가하기로 했던 시민들이 찬성이 약 44.4% 그리고 반대가 44.4% 또 유보는 11.2%의 입장을 보인 시민들을 공정하게 모집을 했다. 그래서 당초에는 367명이 이제 참가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중에 절반가량이 183명만 참여를 했는데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또 일부 참가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168명만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모집 인원의 절반 가량만 이제 참석해서 좀 아쉬움을 네. 남겼는데요. 이마저도 이제 20여 명이 이렇게 퇴장을 하면서 이제 반쪽짜리 이제 회의였다 이런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찬성 의견으로 이제 발제자가 짜였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구시는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교수에게 이제 참가 요청을 했고 이제 발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교수가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해당 교수의 발언은 또 달랐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제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대구시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원탁회의를 진행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행사에 앞서서 구름다리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불참을 선언했고 또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그 예정자의 절반만 참석한 점도 그렇고요. 또 반대 설명 없이 토론을 끝낸 후에 이어진 투표에서 60% 정도의 찬성이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좀 이래저래 반쪽짜리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처럼 좀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좀 시민 원탁회의를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여기서 나온 의견을 거의 좀 전적으로 봐서 이걸 좀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몰아간다는 게 조금은 좀 어폐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6일 열린 시민 원탁회의에서
좀 토론뿐만 아니라 투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반발을 반대하죠. 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구름다리 건설에 명백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원탁교의 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여러 단체 간의 갈등을 겪는 803 구름다리 설치를 의제로 해서 803 관광 활성화 및 보존 개발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좀 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민단체 입장을 좀 짚어본다면은 과도한 경쟁과 연계 자연 관광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런 구름다리의 관광객 집계 효과는 일시적이고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게 기본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한 시설일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관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인데 환경 훼손은 너무 크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구 환경운동연합하고 경신령 같은 시민단체로 지금 그 앞산 803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렸어요. 공동위원회를. 그래서 지난 15일에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설치하려는 구름다리는 새로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등산객에게도 크게 유행한 시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오히려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면 신림봉에서 803 정상부를 바라보는 어떤 조망을 방해하고 낙타봉에서는 대구의 전경이 보이는데 이를 방해하는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 측의 핵심 그 논란은 환경 훼손이잖아요. 근데 이 환경 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립공원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803의 밀중 이기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달 그리고 담비, 하늘다람쥐 등 12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기념물도 모두 11종에 이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구름다리 조성을 위해서 환경 영향성 검토를 하면서 그 법정 보호종인 동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있는 사실을 이제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날 생태 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제 대구경보연구원은 대구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803 자연자원조사에서 금강애기나리 그리고 노랑무늬-붓꽃 등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이 28개, 28개 분류군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한국 특산물이 32개 분류군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담비와 황조롱이 그리고 원앙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구름다리가 설치가 되면은 자연은 자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그렇겠죠. 없다. 그리고 이제 구름다리가 건설이 되면은 수달이나 또 삭 그리고 담비 등 야생동물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생태적 환경이 우선시되는 국립공원 지정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화사 연보람에는 시 지정 문화재인 마의 불좌상 그리고 보살 좌상 또 청석탑 등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와의 거리가 5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법적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네. 이날 문제가 좀 이제 불거지니까 앞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뒤늦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가 앞서서 법정 보호종이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건 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이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이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구름다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가 시민원탁회의에서 그 803 구름다리 건설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네. 발표를 했을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우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대구시의 어떤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왔던데요. 지금 결과 놓고 봤을 때는 예정대로 그 대구시의 입장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양측의 의견을 좀 살펴보자면은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구름다리와 케이블카를 연계해서 좀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광 약자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수익이 좀 더 늘을 수 있다.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으로 좀 관광 자원으로 좀 키울 수가 있다. 이런 주장 등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그 관광을 좀 활성화해서 수익이 좀 늘 수 있다. 그런 개발 논리에 좀 치우친 건데요. 네. 반대하는 쪽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좀 생태 관광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분위기다라는 네. 게 대표적이고요. 803을 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이익이 실제로 적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민간업체의 특혜가 좀 우려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아까 언급했듯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수기로 도출된 결과다. 그리고 정당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을 어떤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803 구름다리를 대구의 명소로 육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 원탁회의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구름다리 조성 쪽에 좀 무게를 둔 그런 상황입니다. 권 시장은 환경 보전도 필요하지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찬성 반대 의견을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그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문제가 이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난해부터 이날 이 원탁회의에서 계속해서 이진년 대구시 의원이 구름다리 조성의 최대 수혜자는 803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그 민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년 대구시 의원이 이제 803 구름다리 설치보다는 네. 국립공원 지정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 의원은 이제 한 번 훼손이 되면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서 대구시는 문화재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단순 눈여기만을 위한 관광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네. 이 의원은 구름다리 조성의 최대 수혜자는 803 케이블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또 주장을 했습니다. 구름다리가 이제 803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만 이제 거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803 803 케이블카만 특혜를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하지만 이제 대구시는 803 케이블카가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제 케이블카를 지금 현행은 6명만 탈 수 있는데 8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로 교체를 하고 또 정상부에 휴게 쉼터를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좀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다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네, 본인들의 인프라 확충인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권현지 시장이 조금 전에 우리 백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특정인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특정인에게만 효과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인데요. 그렇군요. 또 대구시가 803 구름다리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거로 이제 세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된 이후에 팔공산 케이블카의 매출액이 현행 30억 원 정도에서 45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매출액 증가율은 매년 5%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구름다리를 설치를 할 경우에 그 동화사와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2017년도에는 약 20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021년에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구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진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날 원탁 회의에도 이진현 의원이 그 참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담긴 그 유인물을 좀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후대를 위해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은 후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한번 훼손이 되면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찬반 논란이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양쪽의 그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이 대구시는 이 803 구름다리를 구상하게 된 걸까요? 애초에 이 사업 계획 당시부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는 2016년에 이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구에 좀 유입되는 관광객이 좀 저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뭔가 이제 기존의 자원들을 가지고 좀 개발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803이 나온 겁니다. 네. 2016년에 관광객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803에는 구름다리를 건설하고 앞산에는 카페와 산책로를 좀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관광자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히 803 개발에 거는 기대가 좀 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7년 1월에는 803 정상 케이블카에서 동봉 방향으로 낙타봉까지 길이 320m, 폭 2m 정도 되는 현수교 형태로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04년에 60% 정도 선에 달하던 803 관광객 유입률이 지난해에는 1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마저도 좀 등산 또는 불교 역사 문화 탐방 같은 좀 단편적인 관광 형태다.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에 좀 어떤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한 1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구름다리를 조성하고 전망대와 체험형 관광지 등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당시 그 시가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35만 명 수준인 케이블카 한 해 승객이 설치 첫 해에만 20% 정도인 7만 명이 늘고 이후에 5% 정도씩 지속적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어요. 네. 그리고 5년간 설치 이후에 5년간 관광 소비에 따른 생산 파급 효과가 1,600억 원이 넘고 소득 파급 효과가 300억 원이 넘다. 그리고 고용 효과는 4천여 명이 될 것이다. 이른바 대박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대구시 관계자는 파주나 원주 등 다른 지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름다리 개장 이후 많게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다. 등산하기 어려워서 803 경관을 즐기지 못했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네.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803에는 가족형 숙박시설이 없어서 체류용 관광이 좀 불가능한 실정인데요. 구름다리 건설을 통해서 어떤 관광객이 좀 많이 몰린다면은 자연스레 리조트나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대구시는 기대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일단 생태계 및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 구름다리 건설이 어떤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구름다리가 놓이게 되면은 이게 리조트 개발이나 어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환경단체 쪽의 입장입니다. 자, 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광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만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원이 네. 지난 10월이었어요. 전국에 길이 100m 이상인 구름다리, 그러니까 출렁다리 22개를 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13개가 풍동실험, 그러니까 좀 바람에 따른 고지대니까 바람이 네. 좀 많이 불잖아요. 그 바람에 따른 영향을 좀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안전 문제도 더 꼼꼼하게 이 환경 문제에 못지않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각종 논란에도 시가 묵묵히 사업을 밀고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관광 특수냐 또 환경 보전이냐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803 구름다리 건설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인데 우리가 함께 또 지켜봐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